호남 지역 문수신앙의 중심 월출산 자락에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비보사찰로 도갑사를 창건한 도선국사. 도선은 신라 말의 선사지만 고려를 거쳐 억불숭유의 조선시대까지 왕실과 백성의 존경을 한몸에 받은 수행의 사표이자 비보풍수로 중생구제의 자비행을 펼친 풍수도참의 대가였다. 15살에 출가해 불교 경전의 대의를 모두 깨치고도 문자의 울타리를 뛰어넘기 위해 정진을 거듭한 두타행의 수행자 도선국사. 1000년이 넘는 세월, 민초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그의 삶과 사상을 만나본다. 경전을 중심으로 한 교종이 주류를 이루던 신라 후기.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유학생들이 하나둘 돌아오면서 신라의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중국 선종의 법맥을 이은 선사들에 의해 각자의 선풍을 드날리는 9곳의 선문이 전국에 문을 연 것이다. 도선이 찾아간 곳은 해철 선사가 독리산문을 개창한 독리산 태안사. 그는 이곳에서 해철 선사에게 받은 무설설 무법법의 화두를 5년 만에 깨치고 스승의 인가를 받았다. 분립문자, 교회 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선종의 입문에 그토록 갈구하던 대자유를 얻었지만 도선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다시금 구름과 안개를 벗삼아 전국 각지를 만행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정진을 계속했다. 고려시대의 문신 최유청이 쓴 도선국사 옥룡사 비문에는 그의 수행이 두타행이었다 전한다. 세 벌의 옷과 한 벌의 바루, 오직 삼위일발만을 소유한 채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청빈한 수행자의 삶. 띠집을 짓고 한철을 나기도 하고 숲속 바위에서 잠을 청하기도 하면서 20대 청년의 운수행각은 3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이어졌다. 때는 신라 말, 끊임없는 왕권 다툼과 지방 호족 세력의 성장으로 정치도 사회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혼란과 혼탁, 타락의 시대. 짧지 않은 세월, 도탄에 빠진 백성들 사이를 누비며 깨달음을 이룬 선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던 것일까? 만행을 이어가던 도선은 굴의 사성암에 잠시 머물렀다. 사성암은 백제 성왕 때 연기 조사가 처음 건립한 유서 깊은 수행처였다. 사성암은 원래 오산암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훗날 신라의 원효 스님, 의상 스님, 그리고 도선국사, 고려의 진각 스님께서 거주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네 분의 성인이 계셨다고 해서 사성암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깎아 지른 듯한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사성암은요, 천혜의 수행지로 유명합니다. 원효, 의상, 도선, 진각 네 분의 걸출한 성인이 수행했던 절벽 위의 암자 사성암. 마치 바위와 하나 되듯 조화답게 어우러진 법당 안으로 들어서면 마애부를 만날 수 있다. 투박하지만 기품 있는 마음이 푸근해지는 부처님이다. 스승의 인가를 받고 다시 만행을 시작한 도선국사. 아마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을 건데요. 스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수행각을 나아갔던 스님이 전국에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신기한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선사이기에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볼 때 스님은 민초들과 함께하면서 깨달음 이후에 운수행각을 이어나가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도선 국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몇몇 옛 문헌에 일정한 처소 없이 두 타행을 이어나가는 동안 스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갔고 도를 행하면서 신기한 일들이 많았지만 선사에게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짧은 내용만이 전해올 뿐. 짐작컨대 도선 국사는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따스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때때로 자신의 도력으로 도움을 주면서 깨달음 이후의 시간을 전국의 민초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보냈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 스님의 자비심과 중생 구제의 원력은 더욱 깊어져 갔을 것이다. 철저하게 신분과 계급이 나누어졌던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전 홍련의 전염병 그리고 관리의 수탈까지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기에 처절한 삶을 살던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본 분은 도선국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정처 없이 운수행각을 행하면서 그러한 삶에 지친 백성들을 볼 때 도선국사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미 본래 명목을 보고 서성의 인가를 받았던 삶이 상구보리의 가정이었다 그러면 백성들의 삶을 보고 당신이 깨쳤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했던 가정은 바로 하하 중생을 도모하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한 나라의 국군이 기울고 그 틈을 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죽고 죽이던 시대. 잦은 흉년의 전염병, 관리들의 수탈에 참다 못한 농민들의 반란까지 더해져 중생의 고통이 정점에 달하던 상황. 도선국사는 이곳 사성함에서 풍수를 만났다. 도선국사의 삶에서 사성함이 중요시되는 이유는요. 이곳이 바로 스님의 풍수 사상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풍수라는 말은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는 의미의 장풍득수를 줄인 말이다. 바람과 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 자연에서 태어난 인간의 삶 또한 조화로울 수 있기에 산세와 지세, 수세를 두루 살피는 것이 풍수의 근간이 된다. 사성함에서 머물던 도선국사에게 어느 날 한 기이한 도인이 찾아왔다. 제가 세상 밖에서 숨어 산 지가 수백 년쯤 됩니다. 조그만 술법이 있어서 대사께 바치려 합니다. 대보살이 세상과 인간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 남해의 물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기이하게 생각한 도선은 다음 날 그가 말한 대로 남해의 물가를 찾았다. 도인은 모래를 쌓아 산과 물의 형세를 보여주며 모래 그림으로 풍수의 이치를 설명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기이한 도인을 만나 풍수의 이치를 전수받은 도선국사는 산천을 흐르는 음양오행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저 아래 보이는 사도촌입니다. 한반도 풍수의 출발점 섬진강. 이곳에서 도선은 도인에게 처음으로 풍수를 접한 후 음양과 오행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선사로서 자신만의 비보 풍수를 완성했다고 한다. 모래로 그림을 그렸다 하여 사도촌으로 불리기 시작한 이곳은 오늘날 사도리로 지명이 바뀌었지만 도선국사에 대한 이야기는 대를 이어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선생님,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사돌이라는 곳인데 한자로 모래사자에 그림도자를 쓰는 그 지명을 가진 예. 곳입니다. 예. 즉 도선국사께서 광양에서부터 섬진강을 따라 올라오면서 후학들을 가르칠 때 모래사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또는 모래로서 성을 쌓아서 예. 이렇게 산맥들을 만들어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쳤던 사돌이라는 마을입니다. 아, 그럼 그 가랬던 게 혹시 풍수지리겠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스님이 계셨다 그러면 명당터도 있을 만한데요. 그렇죠. 이 주변에는 배산임수의 그 원칙을 지켜서 철저하게 지어진 운조루라는 곳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도선국사께서 주창하신 네. 비보풍수를 정목을 한 곡전제라는 네. 명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수로서의 명당의 증표가 확실한 쌍산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운조루, 곡전제, 쌍산제 그 세 곳인데요. 제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네, 그 세 곳을 차례대로 돌아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례를 대표하는 길지에 자리하고 있는 운조루, 곡전제, 쌍산제. 세 곳의 고택에도 도선국사의 풍수사상이 녹아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지리산 남쪽 끝자락인 구례 오미리에 자리한 운조루. 금구몰령의 명당 자리에 배산임수의 원칙을 잘 지켜 세워진 우리의 전통 건축이다. 여기가 보니까 느낌이 좀 고택이고 넓은데요. 여기가 구례에 있는 운조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영조 때 건립된 곳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집을 짓는 주인께서 그 털을 다듬을 때 네. 땅속에서 네. 돌거북이가 나왔다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금구몰령의 명당이다. 즉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집터가 아주 풍수적으로 그만이다. 천하의 명당이다라고 이제 알려진 그런 이치입니다. 그 건국이 이야기를 떠나서 이 자체적으로 또 풍수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죠. 이제 첫째 그 풍수에서 따지는 조건이 배산이 인수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뒤에 산이 있고요. 산 밑에 집이 있고 또 건물을 지을 때 전착 후관입니다. 대문은 좁고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당이 이렇게 넓게 공간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풍수에서 원하는 마당이 정사각형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아주 좋은 명당터이고 그 풍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은 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문하고 마당하고도 또 그런 풍수의 원리가 들어가 있네요. 네네. 대문이 지나치게 넓으면 그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거나 또 사생활 실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을 넓게 하는 것을 풍수에서는 꺼려합니다. 그 외에 여기가 풍수적인 요소가 또 다른 것도 찾을 수 있나요? 이제 땅이라는 것은 완전한 땅은 없어요. 사람도 완전한 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을 때 그거를 고쳐 쓰는 풍수, 이제 비보 풍수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대문 밖에 들어올 때 연못을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 연못이 저 앞산 화영산, 즉 바위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화기가 강하다, 즉 물기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 대체로 앞에다가 연못을 이렇게 조성한 거로 보입니다. 근데 어떤 혹자들은 집을 지실 때 연못을 집 안에다가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꼭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되게 물은 또 응기잖아요. 그래서 집이 지나치게 응기가 강해지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대문 밖에다 설치하는 게 또 옳은 방법이고요. 주변에 또 이렇게 나무들을 심었는데 나무를 아무렇게나 심지 않고 바람이 불어들어온 쪽에 심었다는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집안이 사람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집입니다. 거북이가 땅속 진흙 굴로 들어가는 형태인 금구몰령의 좋은 터에 모자란 부분을 돕고 보호한다는 도선국사의 비보 사상이 더해져 산과 물, 하늘과 바람, 나무와 건축, 그리고 사람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운조루. 오랜 세월 이 땅의 풍수가들이 도선국사를 스승으로 추앙했다. 신라 말의 대선사가 한국 풍수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도선국사를 풍수의 비조라고 그러는데요. 그 도선국사가 우리나라 풍수에 끼친 영향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려 훈요 10조 2조에 보면은 그 도선국사가 정하지 않은 터에다가는 절을 세운다든지 탑을 세운다든지 이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인즉슨 도선국사는 전 국토를 돌아보시고 문제가 있는 터, 흠이 있는 터를 보완하는 차원으로서 이제
절터를 정했고 네. 또는 탑을 세우게 만들어서 네. 그걸 고쳐 쓰는 풍수를 이렇게 적용을 하셨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그거를 일러서 요즘에는 비보 풍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네. 예, 좀 강한 것은 덜어내주는 네. 풍수. 예를 들어서 여기다 털을 잡아야 되겠는데 오른쪽 저쪽이가 네. 약간 허해서 바람이 들어온다. 네. 그러면 거기다 저 정도는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기르면은 네. 나무가 쫙 펼쳐지면서 빈 공간을 세워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땅하고 지표면하고 나무 가지가 이제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 밑에다가는 또 조그마한 흙덩이를 싼다든지 돌탑을 싸가지고 불어들어면 완벽하게 막았죠. 그러면 도성국사가 왜 그때 그 시대에 풍수를 중심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갔을까요? 아마 도성국사께서 이런 연구를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또 스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부분, 이거는 어떤 터를 잡고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 완벽한 땅은 없으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이것만 고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고치는 방법을 아마 이게 전수를 하셨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드는 길에다가 당산나무를 심는다든지 또는 뭐 돌탑을 쌓아준다든지 또는 뭐 토성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또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당시가 이제 신라 말 무렵에 힘든 시기에 스님의 입장에서 좀 백성들을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죠. 그래서 그분이 펼쳤던 것이 이제 국역풍수라고 또 별도로 분리를 하거든요. 국가를 위한 풍수다. 개인을 위한 풍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 때 그 산천 비보도감이라는 관청이 생길 정도로 그게 도선국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고 실제 도선국사의 아까 같은 그런 어떤 애민정신이랄까 뭐 이렇게 땅을 고치는 정신 이런 것들이 조선왕조실록 보면 조선시대 내내 언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야 백성이 편안해진다는 믿음. 중생 구제를 위해 고민하던 도선 국사는 풍수 사상을 만나 비로소 하화 중생의 방편을 찾았을 것이다. 그의 애민 정신을 담은 비보 풍수는 천년 세월을 이어오며 전국 각지에 다양한 형태의 명당을 만들었다. 여기 있는 이 집은 뭐 어떻게 되고 또 풍수적인 원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돌담을 보시다시피 돌담이 각기 없잖아요. 부드럽게 원처럼 돌아져 있는데 이 터가 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담장을 동그랗게 친 이유는 바로 여기가 금한낙지의 명당이다. 즉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명당이라고 알려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담장의 높이가 높았던 거는 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담을 좀 높게 친 거고요. 금가락지는 특히 부귀영화를 상징해가지고 이건 아주 귀한 터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런 명당터. 그러니까 이 곡전제는 높은 돌담을 들어가고 이곳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안에서 들어보니까 돌담도 안 보이고 편안하고 아늑하고 진짜 제 스스로도 보면 이거 참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이구나 그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수 논리라는 것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고치고 신경을 조금 쓰다 보면 좋은 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풍수 논리로 보시면은 담장을 쳐서 바람도 막아줄 겸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뒤에서 나쁜 산이 바라다 보는 걸 차단을 시킬 겸 또 옆에 연못까지 있거든요. 들 가운데 있으면 바람이 세게 불면 되게 화기가 강하다. 이게 풍수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람이 불면서 습도를 날려주니까 건조해서 화기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연못을 조성을 해가지고 약간 습도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그런 그야말로 풍수를 철저하게 도입한 그런 집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에는 그 도선국사가 말했던 비보설 그것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한 그런 공간이겠네요. 여기. 맞습니다. 부귀영화가 샘물처럼 마르지 않는다는 금완낙지에 도선국사의 비보 사상이 더해져 완벽한 공간으로 거듭난 곡전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모습에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본래 면목을 직시하라는 선사의 가르침이 느껴진다. 구례의 마지막 길지는 매화낙지영의 명당이라 불리는 쌍산제다. 풍수에서는 매화꽃이 활짝 만개했다가
땅 위로 꽃잎이 질 때 그 향기가 가장 진하다고 하는데, 매화 낙지형의 터에서 이처럼 새삼 선생님, 그러면 이 우물도 샘물도 혹시 풍수하고 혹시 관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네. 어느 좋은 터 앞에 있는 우물은 진응수라고 해가지고 네. 참진자, 응아름자, 네. 물수자거든요. 네. 그게 풍수는 어떤 위치냐면 주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좋은 기운이 네. 좋은 명당터를 만들어 주고도 기운이 남아요. 네. 그 기운이 물로 변해서 나온다는 것이 바로 진응수인데 네. 어떤 터 앞에 이렇게 좋은 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바로 뒤에 있는 터가 명당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낭경이라는 풍수서에 보면은 네. 개수즉지라는 말이 나와요. 네. 즉 앞에 물이 머물러 주면은 뒤에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물로 해서 그 터가 명당에 네. 위치하게 되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증표이기도 야. 하고 물이 있음으로 해서 명당터가 더 좋은 명당터로 바뀌는 거죠. 물맛도 좋은데 네. 거기다가 뒤에 있는 기운도 좋게 해주는 네. 물맛이라는 것이 명당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또 연결되는 겁니다. 도성국사가 머물렀던 이곳,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섬진강은 변함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흠결이나 부족한 땅일지라도 불탑이나 부도를 세우고 지덕으로 다스리면 나라와 백성이 태평하리라고 생각했던 도성국사. 명당과 극락이 두일하이는 경지에서 이 땅을 불국 정토로 만들고자 했던 도성국사. 그분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과 못다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